식신 뭐야? 요거 식신은 뭐야? 식재. 식신. 네. 자, 음양의 구분이 있어야 되겠지? 식신상관. 그렇지. 쟤는 현관제. 정관. 정제, 편제. 그다음에 관은 현관, 정관. 그렇지. 인수는 정인, 편인. 그렇지. 비는 비견, 겁재. 그렇죠. 그걸 우리가 십신 하나의 이제 정편인 구분을 해서 그거를 십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지? 여태까지 이제 그 주로들 이 식신, 그 다음에 재, 관, 인, 비로 이제 사주를 많이 풀었는데,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자연이치, 즉 이제 보통 물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연이치에 따라서 사주풀이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샘플은 사주와 자연이치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샘플에 의해서 사주를 풀어보고, 그거와 더불어 이제 테마별은 특이한 사주들이 있죠. 먼저 이제 뭐 거짓말하는 사주, 사기꾼, 또 두 번째 두 번 결혼하는 사주, 세 번째 뭐 예를 들면 또 자식으로 인한 애환이 있는 사주, 이렇게 이제 또 뭐 점점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사주를 특이한 사주들을 덧붙여서 같이 풀어볼 것입니다. 자, 자연론 이제 그 편의상 우리가 십신에 의해서 이제 사주 푸는 거를 일반론이라 이렇게 칭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에 따라 푸는 사주를 이제 자연론법이다 이렇게 그냥 칭할게요. 이건 뭐 왜 그렇게 하느냐 뭐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일단 편의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연론 풀이 방법은 일단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천간의 특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지의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절의 변화, 어느 계절에 어떤 일간으로 생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천간 글자의 희기, 천간 글자에 기뻐하는 글자와 싫어하는 글자. 항상 음양은 이제 서로 상호 대립, 상호 대립하는 관계. 그 다음에 또 의존, 그 다음에 상호 소장하는 관계. 이렇게 음양은 반드시 어느 곳에서나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다 음양이 있기 때문에 그 천간도 이렇게 기뻐하는 글자가 있으면 싫어하는 글자가 같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간목. 자, 일단 이걸 십천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수. 자, 자연론 사주 풀이 방법에서는 요 계절의 변화를 잘 아셔야 돼요. 인묘지는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간목이 인월에 생했다, 묘월에 생했다, 진월에 생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절에 생했다, 추절에 생했다, 동절에 생했다. 그래서 각 계절별로 이제 좋아하는 글자, 또 싫어하는 글자, 그리고 간목 경우는 이제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냐, 우리가 흔히 생목, 사목이라고 그러죠. 생목, 사목의 구분. 그래서 갑을 보면은 먼저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냐, 죽어있는 나무냐, 그 구분은 사실 생목이냐, 사목이냐 하는 그 구분을 짓는 거는 왜 짓냐. 이제 생목이면은 당연히 대운이나 운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흘러야 이 나무가 잘 꽃피고 나중에 가을에 열매 맺는다 그런 의미고, 사목일 때는 만약에 대운이 임묘진 사오미로 흐르면은 본인은 나무가 죽어있는 나무인데 팔자명에, 근데 계절, 대운이 계절이라는 거는 아시죠? 그 다음에 대운이 이 팔자 8글자가 걸어가는 환경을 뜻하는 거예요. 환경. 그러니까 본인은 꽃을 피울 수 없는 사목인데, 죽어있는 나무인데 계절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흘러서 남들은 다 꽃 피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본인은 꽃을 피울 수가 없어서 좀 도태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 그걸 살피기 위해서 생목인지 사목인지 봐야 돼요. 나무경은 특별히 그거를 유념해서 보시도록 해야 되고, 요 계절의 변화, 인월은 2월 4일 입춘 지나서, 흔히 구정 이제 1월 1일, 2월 4일 입춘 지나서부터가 인월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론으로 좀 사주를 잘 보기 위해서는 항상 계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산행을 좀 자주 하시면은 그 어떤 계절의 변화나 기운의 변화를 잘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인월 그러면은 요 글자에는 이제 무, 병, 갑이라는 지장간 글자가 숨어 있기 때문에 흔히 이 인목을 무진장 따뜻하고 그냥 다른 곳에 월지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은 이거는 불을 내는 나무라 봅니다. 불 지르는데 그대로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목이 있을 때는 볼 때 사주에 인목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글자가 있다 그러는데, 사주 구성 내에서 너무 조열하거나 이 불 내는 오화가 같이 있으면은 인으로 불이 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지에 있을 때하고 여타 다른 곳에 있을 때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간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갑오일주가 되고,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흔히들 이제 인월로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불 다 내버렸다 생각하는데, 요거는 인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폐해가 심하진 않아요. 인월 2월 4일, 원래 우리가 2월 4일 그 입춘 지나서를 한기 미진이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다, 그런 용어로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그렇게 덥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잘 살피시고 일간의 특성, 그리고 만약에 갑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 갑이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떤 글자가 필요한가, 그거를 갖다가 생각하시면은 이 자연론으로 풀이할 때 좀 더 가깝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주 풀면서 가끔 일반적인 사주 풀이와 또 이렇게 자연으로 푸는 그 풀이 방법을 같이 비교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은 간목. 자, 인월에 태어난 간목. 자, 일단 그 인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4일부터 3월 4일이나 5일, 뭐 날짜는 하나씩 들어오는 그 입춘 절기가 틀리기 때문에 딱 뭐라고 특정 지키긴 그렇지만 하여튼 2월 초에서 3월 초까지의 나무. 자, 흔히 이거를 일반적인 거로 볼 때는 간목이 인월에 와 심강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자연론에서는 계절적으로 입춘에는 우리가 사실 이 입춘에는 나무가 이 땅 속에 이렇게 있어요. 묘월이 돼야지 나무가 이렇게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진월이 되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십천간 불문하고 인월에 태어난 그 천간은 열이다. 기본적으로 열이다, 어리다, 그죠? 마음이 약하다. 그냥 우리가 사람으로 하면은 마음이 약하다. 요게 기본이에요. 어떤 일가 되든지. 인월에 태어난 갑, 인월에 태어난 을, 인월에 태어난 병화, 이렇게 십천간 다. 왜? 이제 막 생동하는 생손문. 그리고 여기 인월은 시간상으로 뭐예요?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 이제 막 솟기 시작하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리고 여리고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뭐를 써요? 화를 씁니다. 화.
근데 그 화도 여기 자연론에서는 음양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화를 써도 정화는 아닙니다. 자,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이거는 양육, 생육의 일간. 그 다음에 요 정화는 뭐예요? 이런 불. 그냥 뭐 모닥불도 좋고 햇불, 등잔불 이런 불.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또 달로도 표현하고 별로도 표현하지만 일단은 정화는 여기서 봄에 정화가 나오면은 봄동산에 이제 막 자라야 되는데 불을 지르는 불이기 때문에 내 속을 태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봄에는 나오면은 이건 흉이에요. 무조건. 자, 예를 들어서 갑목이 정화를 보면 이거는 갑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인월이 묘월이라고 하면 갑이 묘월에 태어났는데 그 묘월이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라야 되겠죠. 자라야 되는데 병화는 없고 정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병화 대신 정화라도 쓴다? 아니에요. 이건 흉이에요. 흉. 쓸 수 없어요. 이거는 갑. 내 자신의 속을 태운다. 누가? 여기 붙인 자리. 붙인 자리에서 내 속을 태운다. 목생화 하면은 우리가 그 재관인설로 보면은 상관이죠. 그럼 뭐 상관이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냥 열받는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 이럴 때는. 그러니까 갑목이 정화를 보면은 봄에는 저건 흉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인월에는 십천간 불문하고 화토가 용신이에요. 화토. 이유는 화는 더 자라기 위해서. 근데 병화. 자, 요 정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차츰차츰 더 수업하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인묘올해는 화 더 자라기 위해서 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토는 왜 필요해? 인묘진월에는 나무, 새싹 이런 게 막 솟아나기 때문에 토가 자연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올려놓기 위해서 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토도 4개가 있죠? 진, 술, 축, 미. 자, 이게 오행으로는 이게 다 4개가 토예요. 그렇지만 이 토들은 다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더울 때 이 진토 하나만 있어도 살 수가 있고 추울 때 이 술토 하나만 있어도 따뜻한 난로가 돼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이 토도 구분이 있게 써야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게 겉에 겉딱지들은 다 토지요. 그 다음에 이제 토 중에서 봄에 필요한 토는 세상이 진토. 진토는 뭐 알다시피 청명 4월 초에부터 5월 초에 그 토를 진토라 하는데 그 진토는 아주 습기를 물생을 하기 좋게 촉촉한 그런 땅. 그래서 봄에는 화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화는 병화, 토는 진토. 근데 화는 있는데 지지에 진토가 없고 다른 토가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토가 필요하니까 그 토라도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샘플은 그 사주와 자연이치에 나와 있는 그 샘플로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책 안 갖고 왔지? 자, 이 노래 이거 같은데요? 맞아요. 네. 자, 이민. 그 다음에 이민.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해주세요. 갑진. 네. 병인. 그 다음에 병인입니다. 이렇게. 자, 대운 상관 않고 일단 그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인월의 간목이에요. 이제 봄에 생한 간목이죠. 뭐 간목의 특성, 뭐 개성 강하고 고집 세고 뭐 여러 가지 뭐 그거는 책들 보시고 그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인월의 간목이니까 보통 이걸 우리가 재간인설로 보면 수생목, 목의 뿌리 엄청 강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신강사주다 그래가지고 뭐 재관, 그 다음에 식재관을 뭐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볼 때는 한 50% 정도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틀릴 때가 문제지.
자, 인월의 간목 1등 용신 뭐예요? 병화 있죠? 일단 병화. 그 다음 용신은 화토라 그랬으니까 진토. 최상의 용신들이 이제 다 하고 있어요. 인월의 나무가. 자, 그래서 병화가 용신이고 그 다음에 진토. 그래서 갑을 볼 때는 먼저 이 나무가 그 살아있나 생목이냐 사목인자를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생목이 좋고 사목이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대운 환경을 보기 위해서. 그럼 대운 환경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민, 그 다음에 계묘, 갑진, 을사, 병어, 정미, 무신 이렇게 나가죠. 자, 인월의 간목이 그 봄에 태어난 간목이 이렇게 운도 이제 생목답게 운이 이렇게 쫙 흘렀으니,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냥 좋은 일만 뭐 부침이 없는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결을 보면서 이렇게 잘 자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의 간목이 제1용신 화가 시에 있으니 이런 경우는 이제 바깥 활동 또 뭐 내 생활 무대 자식 관계 이런 게 상당히 좋다 봅니다. 용신이 일단 이렇게 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월이기 때문에 이 인목들을 올려놓을 그 토가 필요한데 그 토를 아내 자리 갖고 있으니 그것도 좋다고 봐요. 자, 인하고 진 사이에 묘목이 있어요. 인하고 진 사이에 묘목. 이제 우리가 흔히 이걸 공역글자로 보는데, 공역글자를 이거를 공역을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이제 뭐 논란들이 많은데, 여기 자연론에서는 공역글자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인묘진이 흘러야 그 다음에 사오미가 오고, 사오미가 흘러야 신유술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인진이다 무조건 그렇게 안 봅니다. 인과 진 사이에 묘가 있고 인묘진이 흘러야 그 다음에 사오미가 오기 때문에 여기 자연론에서는 공역글자를 반드시 그 응용을 하고, 공역글자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단 이제 사주 구성 내에서 숨어있는 글자죠 이게. 그래서 좋은 글자가 숨어있으면은 이 사람이 뭐 일의 성립에 있어서 그 잘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숨은 복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여기는 사실 이렇게 목이 너무 왕한데 또 목들이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일을 할 때 좀 부침이 있죠. 잘 나가다가도 뭐 돈이 나갈 일이 있다든가. 그래서 그 공역 글자도 좋은 글자가 숨어 있느냐, 그래서 문제 흔히 우리가 천을 긴 그런 얘기보다도 공역에 숨어 있는 글자를 차라리 얘기해 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 좋은 글자가 숨어 있으면 아유 숨은 복이 있네요 그렇게 얘기해 줘도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묘목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일이 잘 나가다가도 뭐 좀 부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목들이 전부 이 많은 목들이 이 진토 하나에 올려놓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년이 오거나 또 미년이 오거나 묘년이 올 때 요럴 때 이 공역 글자와 합산을 해서 이 진토를 극을 하니, 그러니 이 진토 누구 자리예요? 배우자, 부인이 밖을 나간다, 별거 한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주가 뭐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배우자도 좋고 자식도 좋은 사주는 없습니다. 어느 사주든지 한 가지씩은 다 부침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인월의 간목에 제1용신 화, 그 다음에 제2용신 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생목이에요. 생목. 사주가 상당히 좋은 사주예요. 나중에 이제 요럴 때 요런 때 이런 때는 태어나자마자 배우자하고 어떻게 저떻게 됐다 그런 소리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운 환경도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여기 느닷없이 요 묘운 들어왔다고 여기 뭐 극한다, 여기 배우자가 있나? 태어나면서 배우자가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중년에 요 미운이 있을 때 올해같이 이제 기해년 오면은 이게 뭐 해묘미로 너무 목이 왕해져 가지고 이걸 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자연론에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 사람은 이제 건명이에요. 남자명. 그래서 이때는 남자는 자식, 용신이 자식. 그래서 화, 자, 목처 이렇게 돼요. 화자 목처. 그 다음에 이게 곤명이면
여자명일 때는, 여명일 때는, 곤명일 때는 이제 뭐라 그래? 화가 남편이야. 화부 이거를 극하는 수가 자식이다. 아, 쏘리. 화부 뭐지? 수 자가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여자명일 때는 여자명일 때는 남편이 그냥 최고예요. 어쨌든 저쨌든. 그래서 남편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남자는 자식이 먼저야. 그 왜 남자는 자식이 먼저고 여자는 남편이 먼저냐? 이게 이제 그 명리도 유교적인 그런 거에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는 한번 책을 한번 찾아보시든가 한번 보셔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 여자는 남편을 따르고 남자는 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여자를 또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죠. 그래서 화가 자식이 되고 그 화를 생해주는 여자가 부인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는 그 화를 남편으로 삼고 그 화를 극하는 수. 그래서 여자는 자식이 나오면 큰 소리 치는 거야. 자식 나오면은. 왜? 자식이 나를 도와주거든. 그래서 그 남편이 나한테 어떤 뭐 힘들게 하면 그 자식을 앞세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화, 부, 수, 자가 돼. 요 남편을 극하는 그 글자가. 자, 이 경우는 화. 남자명이니까 자. 목처가 되죠. 이렇게. 화자 목처. 자식 제자리에 있지. 그러면 목을 배우자 자리에 대면 목국토 하잖아요. 배우자 덕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이제 그 차용으로 선용은 병하고 차용으로 진토가 있기 때문에 또 뿌리 내릴 토가 있어서 뭐 좋다 하는데 여기 실질적으로는 배우자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 왜? 목국토 해서 이게 치니까 이때는 그 오행의 생과 극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극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냥 어림잡아서 간목이니까 뿌리가 되는 진토가 있어서 어이 좋은 와이프 두셨네요 하면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우리 와이프 집 나가고 없는데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진토기 때문에 그 어떤 뭐 형상이나 남들이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 근데 이렇게 운에 부침이 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봅니다. 자, 뭐 이제 계절에 따라서 차츰차츰 그거는 이제 더 앞으로 십천간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요. 이제 오늘은 사기치는 사주. 자, 묘월이니까 용신 못 써요. 묘월이니까 토 씁니다. 토. 근데 본인이 토기 때문에 토를 먼저 쓰진 않고 그 다음에 병화. 그렇죠. 병화 써요. 병화. 병화. 그래서 여기는 병화이가가 용신인데 용신이 어떻게 됐어요? 정신합. 그렇죠. 합됐죠. 우리가 사기치는 사주, 거짓말하는 사주, 이게 아마 신금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거짓말하는 사주, 사기치는 사주, 이런 사주는 용신이 합된 사주예요. 용신이 합된 사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주 추명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해줘도 옳다 그러다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알듯 말듯한 미소만 짓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용신이 합된 사람들이야. 뭐 기다 아니다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주 보러 와서 하는 얘기고 바깥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이 사람은 그
본인이 사람들한테 투자를 많이 받아서 사기치다가 이제 구속된 사람이에요. 언제 구속됐냐? 이 사람이 2016년 병신년에 2016년 병신월에 구속됐어. 병신월에 왜 구속됐을까? 탑돼서. 그렇죠. 원래는 묘월의 무토기 때문에 병화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병화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좋아야 되는데 구속되고 또 똑같이 병신월에 또 구속이 된 거예요. 병신월에. 그거는 내 사주팔자 내에서 글자들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합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별일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 합된 글자가 또 올 때는 써야 되는데 못 쓰고 그냥 또 잡는 거야. 더 강하게 잡는 거야. 그러니까 병신월에 구속이 된 거야. 그래서 뭐 실명을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사주를 보면 거짓말하는 사주인지 사기치는 사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사람을 믿고 무슨 사업 파트너를 정할 때는 이런 사주 내에서 그 사람을 믿고 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사주를 보면은 계략적으로 큰 틀에서는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아실만한 사람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용신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써야 되는 용신을 합시켜버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나오는데, 이제 천간에서 이렇게 합이 됐을 때 또 좋은 합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 합을 안 좋은 글자를 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사람, 그러니까 용신합이라는 글자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차차차차 그런 사주가 나오지만은 용신합이 돼서 나오는데 흉을 피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을목인데 이게 신금에 이렇게 맞게 생겼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또 묘월이에요. 이 놀이 주면 안 되지. 신이니까. 이게 이제 묘월이 돼서 내가 사실은 묘월이기 때문에 이 병화를 써야 돼요. 근데 병화 써서 잘 피고 잘 자라야 되는데 이게 슬픈 글자가 뭐예요? 안 좋은. 신금. 그렇죠. 이 을목은 신금이 옆에서 쳐다만 봐도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이거는 또 뭐 보석 주옥도 좋지만 낫이나 날카로운 끌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찌르고 벤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꽃이 병화를 보고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죽으면 자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해되는, 이게 피해가 되는 글자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치는 명이라고 볼 수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머리가 좋아요. 왜? 내가 살 방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용신 합됐다고 무조건 나쁘고 사기친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런 사주는 정상 참작이 되는 거야. 합이 돼도. 그래서 이 사람이 왔는데 용신 합됐다고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당신 머리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상에서 이 사람의 성향이나 그런 거를 그래도 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